네, 이번엔 7차 시 4단원 모 깎기 필렛이라는 명령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 깎기는 앞서서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편집 명령어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이 기초편에서 다루는 편집 명령어들이 객체 선택 후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게 사용하기 편하지만 못 깎기, 이 필렛이란 명령어는 좀 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어가 이제 앞으로 브레이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요. 또 브레이크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트림 명령어도 이제 빠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령어를 좀 더 빠르게 입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는 게 좋은 편집 명령어는 이제 자르기, 트림, 교차부 끊는 거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끊기, 브레이크 명령어, 또 연장하기, 이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연습하다 보면 습관이 계속 들게 말씀드릴 테니까 또 실습을 할 테니까 걱정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목깎기로 돌아와서요. 새 파일로 이렇게 왔는데, 자, 이거 다 선택해서 지우기가 귀찮잖아요. 자, 작품이긴 하지만 저장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컨트롤 N에서 새롭게 우리 모 깎기, 옛날엔 이걸 모 굴리기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필렛 명령어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 깎기 또는 모 굴리기. 자, 이 필렛이라는 것은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객체, 선, 원, 호, 타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호는 당연히 되겠죠. 원이 된다면. 타원도 우리 엘립스 명령어 해본 적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날 부분을, 그러니까 이미 만나 있어도 좋고 만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원의 일부인 호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도 이 편집 명령어를 사실 놓치기는 좀 아까운데 그 중에서도 이 카피와 이 필렛 명령어는 정말 좋은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니까요. 자, 이때 두 개의 객체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되고 만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만나 있는 걸로 연습을 해야 먼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못깎기 필렛이라는 명령어는 다음 단원에서 다루는 못따기 챔퍼라는 명령어하고 흡사한데, 챔퍼는 모서리를 따는 거예요. 그냥 선으로 이어주는 거고, 못깎기, 그래서 제가 모굴리기라고 하는 건데 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뿐, 못따기는 사실 다른 또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를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아주 재미있게 써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8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못깎기 반지름 옵션, 왜 이걸 많이 사용하니까요. 81페이지엔 표가 있긴 한데 못깎기의 기본 옵션 중에 중요도 또는 활용도가 높은 건 사실 반지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실습 과제에서도 또 자율 연습 도면에서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서클의 T 옵션과 트림을 같이 썼던 거죠. 자, 그래도 웬만하면 잘 되니까, 자, 일단 렉탱글 명령어 앞차시에서 해봤거든요. 자, REC 명령어로 가로가 50, 세로가 30인 직사각형을 그려보자고요. 교재에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자, 그래서 왼쪽 하단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실 건 좌표계가 지금 범위가 아주 크기 때문에 50 탭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탭. 그래서 30 하고 엔터 빵 치면 작게 나올 겁니다.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그리고 저는 고인물이라서 Z 스페이스바 2번 해서 조금 이렇게 줄일 때도 있거든요. 자, 원점을 통과하긴 하지만 통과하지 않네요. 자, F7 버튼 눌러서 제가 그리드 끄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면 우상단에 있는 모서리, 오른쪽 위에 있는 모서리를 반지름 10으로 못깎기, 반지름 옵션을 적용해 봅시다 라고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렛 명령어를 제대로 그 앞선 실습 과제에서 활용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만약에 반지름 10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굴리고 싶다 하면 필렛 명령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클 스페이스바 T 스페이스바 하나 둘 찍고 원에 대한 반지름을 여기서 10이라고 지정한 다음에 또 트림 명령을 써서 이렇게 날려줬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컨트롤 Z에서 되돌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필렛 명령어로 이렇게 만나 있는 곳, 또 앞으로 만날 것 같은 곳, 예, 만날 것처럼 예상되는 곳, 이런 건 필렛 명령어로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선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들은, 또 선으로 만날 것 같은 곳들은 필렛 명령어가 무조건 잘 적용되니까 예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 목깎이를 필렛 명령으로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 스페이스바, 반지름을 지정해야 되니까요. 지금 0으로 나오잖아요. 0으로 되면 만나게만 할 뿐 모서리를 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부 굴리기가 사실은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반지름 옵션 R 스페이스바, 그리고 목깎이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교재에선 이걸 반지름을 10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10, 이걸 왼손만으로 꼭 하십시오. 왼손만으로. 자, 10하고 엔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오른쪽을 할 거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클릭하는 위치는 중요해요. 위치. 이쪽을 둥그렇게 처리할 거니까 이 근처에 가서 클릭을 해주셔야지, 야, 여기 할 건데 이쪽을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처, 만나고 있는 점 근처에서 한번 클릭, 그리고 오른쪽 클릭할 때쯤에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뜹니다. 아직 클릭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라진다라는 걸 미리 희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REC 명령어로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놨기 때문에, 자, 이 결과물을 일부분만 선택해도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REC 명령어로 사각형을 그릴 때, 여기 다시요, REC 명령어로 할 때 여기에 모 깎기 옵션 있고 모 따기 옵션 있잖아요. 이거를 안 쓰게 된다고요. 일부분만 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REC 명령어의 하위 옵션 모 깎기를 여기서 만약에 제가 F 하고 이거를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뭐 5를 지정을 한다. 그러면 모든 모서리가 이렇게 저절로 5로 꺾이게 되는데, 이게 뭐 어때서 그러냐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모서리가 꼭 반지름 5로만 이렇게 굴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모서리를 굴려주는 거, 교차부를 굴려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거 잘 안 쓰니까 부탁드리고, REC 명령어에서 여기서 목깎이 옵션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목깎이 옵션 F 스페이스바에서 이걸 0으로 지정한 다음에 그냥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해놨다면 이건 선택해서 이제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1번 특성창 끌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한데, 자, 다 이걸 모서리로 굴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게 이미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진 렉탱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F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폴리선, 교재 8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옵션이요. P하고 엔터 땅 치고 이 사각형을 선택해주면 이미 여기는 이제 모서리가 굴려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해당하는 만나는 곳들은 전부 반지름 지정했던 10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전부 굴려져요. 근데 이거 많이 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오른쪽 위에는 반지름 10으로 둥그렇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왼쪽 윗부분은 반지름 5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선 옵션은 중요도가 별표 1개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안 쓰니까 그냥 REC 명령어 또 새로 그려보고 그 다음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가로가 50, 세로가 30인 직사각형 그리기로 했으니까 REC 명령어 앞차시에서 했기 때문에 반복 연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클릭하고 50, 탭, 30, 엔터,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 두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83페이지 자르기 옵션 적용 유무에 따른 결과물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아랫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굴려지게 된다면요, 자, F 스페이스바 R은 처음에 지정을 해놓으면 계속 1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 5로 목깎이를 실행해 보자고 했으니까 반지름 10이 기본값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5로 변경하자고 하니 R하고 스페이스바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5하고 엔터를 땅 칩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 클릭하고 오른쪽 부분 클릭하면 반지름이 5로 굴려질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자르기 옵션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미 잘려진 상태로 결과물이 나온 게 자르기 옵션이 적용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르지 않기 옵션도 한번 봐야 되겠죠? F 스페이스바. 이번엔 반지름 5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 옵션을 굳이 R 옵션을 실행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T 옵션입니다. T, 자르기. 왜 T가 나왔을까요? 바로 트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T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자르기, 자르지 않기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 여기서 자르지 않기 N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화면상의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교재에서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모서리를 굴려놨으니까 이번엔 오른쪽 클릭하고 아래쪽 클릭할 때 미리 보기가 뜨는데 지금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선이 진하게 보일 거예요. 자,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제가 확대해 보면 여기를 딱 클릭하면 이게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날아갔잖아요. 네,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많이 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객체가 분리됐을 뿐. 사실 우리가 이 필름 명령을 적용한 진짜 이유는 기존에 이 객체가 모서리가 너무 딱 직각으로 맞닿아 있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굴려주기 위해서 자르기 옵션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훨씬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언컨대 기본 설정인 자르기로 그냥 놔두시는 게, 하이 옵션은 그렇게 놔두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파일 내에서 자르기 옵션을 자르지 않기로 해놨기 때문에 F 스페이스바 그다음에 자르기 옵션 T 스페이스바 해서 여기서 다시 자르기 T 한 번 더 입력해서 스페이스바 눌러 주셔야만 자르기 옵션으로 이렇게 땅 적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하는 것들은요. 자, 그럼 여기서 다루지 않은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F 스페이스바를 해보시면 다중은 앞선 차시에서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손이 빠르면 자, 이 F 명령어, 필름 명령을 적용하고 나면 바로 명령어가 종료가 되는데 두 번 이상 해보고 싶다 할 때에는 여기서 다중 옵션 M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반지름 기본값 5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자, 왼쪽 아래쪽 클릭하고 명령어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쪽 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손이 빠르면 금방 합니다. 손이 빠르면. 다중 옵션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중 옵션을 사용하면 반지름 값이 동일하게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왼쪽 윗부분을 우리가 반지름 3으로 처리하고 여기는 5로 처리하고 여기는 7로 처리한다 그러면 F 스페이스바 만약에 여기서 반지름을 R 스페이스바 3 적용하고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끝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5로 된다. 3으로 된다면 다중 옵션을 입력해도 괜찮겠지만 5로 된다면 반드시 또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 O 스페이스바에서 여기를 꼭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중 옵션을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의 자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필름 명령어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이 필름 명령어를 실행할 때 클릭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클릭 위치에 따라서 결과물이 변경될 수 있고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되는 이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다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려놓은 거 다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자, 교재 84페이지에선 길이가 10인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을 그려놓고 반지름 3으로 그 교재의 그림처럼 선택의 순서 S1, S2 이 맞게 목깎이를 적용해보고 결과물을 비교해봅시다 해놨거든요. 그럼 길이가 10인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을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만들어 보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라인 명령어 입력하고 직교 모드가 꺼져 있다면 직교 모드를 켜시고 자, 왼점 한번 클릭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길이가 10 하고 엔터.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하고요. 너무 작잖아요. 자, Z 스페이스바 이땐 W 스페이스바로 이 부분을 이 정도로 딱 키우면 바로 크게 보일 겁니다. 자, 라인 명령어 입력하고 자, 이쯤에서 한번 클릭 아래로 내려간 척 하면서 10 하고 엔터. 자, 스페이스바 너무 커졌나요?
자, 이 정도로만 보여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중간점에 일치시키고 싶으시다면 예민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방법은 보여드려야죠. 우리 선택해서 move 명령어 m하고 중간점을 이쪽 중간점에 위치시키면 정확히 십자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긴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습관으로 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캐드라는 건 도면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객체를 정확하게 그리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근데 첫 번째 이 예시는 이 십자선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을 반지름 3으로 필렛 처리했습니다. 필렛 처리. 예, 모서리를 굴려놨다고요. 자,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선택을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정해지니까, 자, 바로 결과물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기왕 하는 거, 이거 십자선을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로 간격을 조금 띄워가지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두도록 하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쉽게 느껴보도록 하자고요. 자, F 스페이스바, 반지름 R 스페이스바. 이걸 왼손만으로 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낯설더라도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라집니다. 자, 목각기 반지름 지정하라고 떴는데 저는 지금 5 나오니까 3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땅. 그래서 이쪽 부분을 날릴 거라면, 자, 여기를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을 나중에 선택해도 되고, 어쨌든 오른쪽을 먼저 선택하고 아래쪽을 나중에 선택해도 되고, 예, 위치가 중요하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클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클릭, 그리고 아래쪽 클릭할 때쯤에 미리 보기가 이렇게 뜬다라는 거. 자, 클릭합니다. 자, 교재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번에 오른쪽 윗부분을 둥그렇게 처리해 놨거든요. 자, 방금 필렛 명령어 실행시켰으니까, 또 적용했으니까 다시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자, 이번에 반지름이 3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손이 빠르면 그냥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클릭.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 안 느껴지나요? 선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인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각각 분리가 돼요. 아까 알리시로 그려놓은 건 폴리선이었기 때문에 폴리선의 일부분만 모서리로 처리해도 어차피 폴리선 안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라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로 분리되는 거, 그 부분이 조금 다를 뿐,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목각기, 필렛 명령어는 선택 순서하고 상관은 없지만 선택 위치에 따라서, 어디를 선택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필렛의 위치, 목각기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객체를 선택하실 때 주의해야 되고, 이 객체를 선택할 땐 딱 그것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치기가 잘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차피 알고 넘어갑시다도 할 거니까요. 자, 위에 거는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자, 여기 이것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모서리 필렛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만 선택해서 이레이저 명령을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키워볼게요. 자, 알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사항 보시면 두 객체가 아까까지 실습할 때는, 여태까지 실습했던 건 전부 만났었는데 두 객체가 서로 만나지 않아도 목각기를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F 스페이스바, 그리고 지금 만나지 않아도 만날 것 같은 우리 사람의 눈은 가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상선을 이상하게 잘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나진 않아도, 현재 만나진 않아도 만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때 반지름 3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 개를 걸치기가 안 돼요. 이게 걸치기가. 네, 이렇게 쭉 가보고 싶어도 걸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필렛 명령은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위에 거 클릭하고 이제 아래 거 가서 클릭할 때쯤에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준다. 자, 클릭해서 마무리하죠. 그러면 이게 객체가 분리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필렛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아도 목각기는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변형해서, 이 십자선 예제를 변형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을 입력할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반지름 값은 보통 이 교재에서는 다 주어지긴 하는데 잘못 입력하고 졸다가 입력하고 하다 보면 반지름이 너무 크거나 작다면 이게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큰 경우에 잘 안 됩니다. 자, 이건 반지름이 3인 걸로 우리가 지금 해놨는데, 자, 이 필렛 처리된 거를 클릭해서 지울게요. 자,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아까는 3으로 처리해놨는데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100은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100 입력해 볼까요? 100 하고 자 위에선 클릭 아래선 클릭하려고 하면 지금 다이나믹 인풋이 켜져 있으니까 바로 정보가 뜨네요. 목깎이 지름이 너무 큼. 네. 그래서 이걸 클릭해도 유효하지 않는다는 말이 같이 명령어 창과 함께 뜹니다.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예측해서 또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꼭 도면에 주어지는 것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에서 이번엔 한 50 정도 입력하고 위에 거 클릭, 왼쪽 거 클릭하려고 하면 또 너무 지름이 크대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웬만해선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대로 일단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객체의 길이에 따라서 필렛의 반지름 값을 대충이라도 알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테니까 우리 그때를 위해서 자율 연습 도면, 실습 과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실습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알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 사항 보실게요. 반지름 값을 0으로 놓고 목깎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두 선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게 연장하기, extend라는 명령어의 원리가 돼요. 원리가. 자, 서로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자,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 반지름 값을 0하고 엔터를 땅 칩니다. 그리고 위에선 클릭, 아래선 클릭하면 이렇게 만나지게 돼요. 자, 이게 서로가 서로를 연장해서 만나진 건데 이거 의외로 많이 씁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있지만 만나게 하고 싶을 땐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 0 하고 엔터 치고 나서 이렇게 두 선을 만나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extend라는 명령어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extend라는 건 자, 컨트롤 Z 해볼게요. 자, 서로 만날 것 같은 거. 근데 어딘가는 가상선에서 꼭 만나야만 됩니다. 이건 서로 여기까지 와야만 사실 만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extend라는 명령어도 단축 명령어가 원래 EX로 되어 있는데 ET가 조금 편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바꾸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이거 EX라고 명령어 입력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연장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드가 트림 명령하고 아주 유사해요. 빠른 작업으로 모드가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장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딱 가도 연장할 객체를 선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빠른 작업 모드가 트림하고 유사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면 자, 이거를 선택을 해서 move 명령어로 자, 이쯤에서 클릭하시고 자, 기본점 클릭하시고 어딘가엔 관통할 것 같은 그런 지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관통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한다면 서로 만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또 서로 관통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 객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쯤에 놓는다면 자,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이건 수평선은 그대로 놔둬도 이 수직선이 언젠가는 관통할 것 같은 이런 가상선을 우리가 눈으로 움직임을 쫓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때만 이 extend의 빠른 작업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X 명령어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치고 이걸 딱 하면 아까는 안 됐는데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트림 명령어의 빠른 작업 모드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 84페이지 알고 넘어갑시다. 가장 마지막 사항에서도 수직선이 수평선과 가상점에서 만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거 위에 수평선을 move 명령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옮겨두면 만날 것 같긴 하지만 관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나게 하고 싶으면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 0 엔터에서 이렇게 두 개를 쳐주는 거, 즉 필렛 명령으로 하는 게 좋고요. 자, 컨트롤 Z. 자, 만약에 이게 이제 관통할 것 같다. 그럼 M 하고 이거를 move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 놓고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에만 만나게 할 거라면 EX 스페이스바 땅 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컨트롤 Z에서 자, 필렛 명령으로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차이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례까지 계속 말씀드려요. 자, F 스페이스바, 자, 반지름 R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0하고 엔터. 자, 이 두 객체를 위에 거, 아래 거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저절로 트림이 돼버려요. 왜? 필렛은 사실상 트림을 시키긴 시키는데 자르기 옵션이 적용되면서 반지름이 0이니까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본 객체를 남기고 싶은 상태에서 연장하고 싶으면 여기 이 수직선을 이쪽으로 이어 붙이고 싶다면 그때는 익스텐드를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관통하는 지점쯤에서 그러니까 이걸 클릭해서 이 부분으로 딱 하면 사실 늘려지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extend 명령어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부분 선택해서 편집 명령어에 해당하니까, 자, 윗부분만 더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축하기라는 명령어거든요. 이게 선택이 됐다면 S 스페이스바에서 위에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이 끝점을 위에 직교점으로 땅 옮겨주면 또 이것도 extend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필렛의 반지름 옵션 R 옵션을 0으로 했을 때, 또 extend를 쓸 때, 그리고 방금 적용한 스트레치, 신축하기 명령을 적용했을 때 각각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원본 객체를 남기고 싶을 때는 extend, 원본 객체를 자르고 싶을 땐, 교차한 부분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르고 싶을 때에는 필렛의 R 옵션 0으로 처리하기.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편의상 여러 가지 객체가 있다면 나중에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수평선을 지워볼게요. 자, 이거를 카피 명령으로 이렇게 직교 모드 켜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윗부분을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이 되잖아요. 여기서 S 스페이스바, 이 끝점, 이쪽 끝점, 이쪽 끝점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자, 여기서 직교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신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트레치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자, 스트레치. 우리 막 졸리거나 또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펴잖아요. 그래서 몸을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잠에서 깨는 것처럼 기지개 한다라는 뜻으로 이 스트레치라는 명령어도 쓰기도 하는데 의외로 많이 쓰이니까 해당 명령어 교재에 나올 때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수하면서 땅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참조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평선 하나 이렇게 그려놨다면 여기에 이 세 개를 다 붙이고 싶다 하면 관통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관통하는 느낌이. 이럴 때는 이 X 명령어 이용해서 하나, 둘, 셋 하셔도 되고, 컨트롤 Z에서 이 X, 자, 트림 명령하고 사용 방법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트림 명령어는 그냥 교차하는 거 다 지워줄 수가 있거든요. 얘 역시 교차할 것 같은, 관통할 것 같은 그런 선은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쭉 가면 이렇게 땅땅땅 하고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end 명령어는 트림 명령어는 사용 방법은 비슷한데 결과물은 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F의 R 옵션 0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extend, 그 다음에 stretch까지 이렇게 다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왕 하는 거 이 못따기 명령어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배열하기 말씀드릴게요. 자, 못따기는요, 일단 선택해서 다 지우시죠. 자, 거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괜히 또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자, 이 못따기라는 건 딴다라는 건 선으로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해본 못깎기 필렛 명령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결합 부분을 이 필렛이 호 또는 원으로 처리해 주는 것에 비해서 이 못따기는 선으로 처리해 준다는 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바로바로 느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면 그 교재 85페이지에 팁 6번으로 활용하시는 게 사실은 편해요. 거기까지 한꺼번에 해볼게요. 자, 가로가 10, 세로가 5인 사각형을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REC 명령어 입력하고, 자, 한 점 찍고 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요. 10, 그리고 탭, 그 다음에 5, 엔터. 이렇게 컸었나? 잠깐만요. 이렇게 컸었나요?
디스트 명령을 찍어볼게요. 맞구나. 원래 들어있는 상태였나봐요, 화면이. 자, 이렇게 하고, 자, CHA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자, 오른쪽 윗부분을 필렛 명령어처럼 또 둥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모서리를 따줄 건데, 선으로 처리할 건데, 자, 여기서 클릭 숫자와 자판을 두드리는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개수가 많아져요. 지금 왜냐면 못따기 거리가 1번이 0, 거리가 2번이 0. 아까 필렛 명령어는 반지름으로만 입력하면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리 1, 2번을 다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을 지정해 줄 거냐, D 스페이스바 이 옵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 옵션으로 꼭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첫 번째 선택할 객체에서의 이 끝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벌써 복잡하죠. 어쨌든 여기서 2 하고 스페이스바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하라고 나오면 첫 번째 거리하고 똑같이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이걸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스페이스바 치죠. 그 다음에 필렛 명령어랑 동일합니다. 걸치기 같은 게 안 되고요. 직접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자르기 옵션 바로 적용되면서 이렇게 똑같은 지점에서 이 원래 있던 끝점으로부터 거리가 2씩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디스트 명령을 찍어보면 이 오스냅이 여기 쯤으로 갔을 때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2로 떨어져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습니다. 왜 귀찮냐면 이번에 실수하면 아마 느껴지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컨트롤 Z 해보시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CHA 입력. 벌써 세 글자라서 괜히 귀찮아요. 자, 거리 옵션 D 스페이스바. 이번엔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볼 거예요. 위쪽은 1, 왼쪽은 2. 왼쪽을 날려놨군요. 괜히 컨트롤 Z 했네요. 죄송합니다. 컨트롤 Y라고 하시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네. 왼쪽을 왼쪽을 못따기로 처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보시죠. 자, CHA 스페이스바 입력해서 거리 옵션 D 스페이스바. 첫 번째 거리는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할 객체의 끝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1 하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 지정한 거리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를 2라고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자고요. 그래서 위에 먼저 클릭하고 왼쪽 먼저 나중에 클릭한다. 그러면 서로 길이가 다른 모서리가 선으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필렛 명령어는 순서가 상관이 없었는데 위치가 중요했는데 얘는 위치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한 그런 명령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못따기는 다행히 잘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8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배웠던 서클과 트림 명령 가지고 쉽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윗부분 하여튼 컨트롤 Z에서 되살려 놨으니까 기왕 사용하는 거 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자 이만큼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CHA 챔퍼라는 명령을 기억할 필요 없이 좀 빠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명령어 가지고서 자, C 스페이스바 오른쪽 위에 끝점 클릭 반지름 2 스페이스바. 자, 여기서 라인 명령어 L 엔터 클릭 그 다음에 직교 끄고 클릭 스페이스바. 그러면 여기서 트림 명령어 빠른 작업 모드로 되기 때문에 자, 이 원은 지우셔도 되고요. 선택해서 2 하고 지우고 T 스페이스바 TR 스페이스바 해서 이렇게 빨리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트림 명령어 종료. 왠지 느린 것 같다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C 스페이스바 클릭 E 스페이스바 T 쫙 날리고 이 부분 필요 없나요? 여기서 L 하고 하나 둘. 왠지 느린 것 같네. T 스페이스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 스페이스바 클릭 E 스페이스바. 그리고 여기를 선으로 빨리 이어주고 자, 원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T 짱 하면 그래도 비슷하죠. CHA하고 D 스페이스바 치고 첫 번째 거리 1 지정하고 두 번째 거리 2 지정하고 클릭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고인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명령어를 많이 쓰면 외우다가 지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못따기 챔퍼라는 명령어는 서클과 트림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명령어로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또 확실히 실습했던 이런 쉬운 명령어로 얼마든지 복잡한 객체를 그려낼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CHA까지 또 명령어를 먼저 입력해야 되나 하고 헷갈리실까봐 명령어를 먼저 입력해야 되는 편집 명령어는 필렛, 그 다음에 빠른 작업 모드가 등장한 트림, 그리고 아까 해봤던 익스텐드,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주는 브레이크 명령어, 그 정도 한 4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편집 명령어는 그렇게 헷갈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편집 명령어를 먼저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배우게 되는 뭐 옵셋 명령어 이런 것도 이 명령어를 먼저 입력할 때도 있지만, 근데 되도록이면 편집 명령어는 우리나라 어순에 목적어가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동을 할 거라면 mov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도 나는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겠다 그러면 제가 강요할 수는 없죠. 예. 여기서 필렛 명령어 못따기, 즉 필렛 챔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열하기는 되게 재밌는 명령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